외국 같은 경우에는 로열티 시스템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에 수익에 대해서 쉐어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가맹점이 매출이 커져야 본부가 많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컨설팅이라든지 R&D라든지 메뉴 개발이라든지 이걸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상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도도 철저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구조냐면 가맹점을 만들어서 가맹비, 그다음에 인테리어 비용, 식자재 그런 재료들을 줌으로 인해서 거기에다 마진을 가지고 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가맹본부가 무차별적으로 이 가맹점을 늘리지 않으면 이 본부가 버티지 못하는 구조예요. 그렇네요. 그런 차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쉽게 흔들리고 본부가 또 외국 같은 경우에는 튼튼하게 이제 좀 버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가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10개의 브랜드 중에 1개밖에 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지현 의원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경찰대 교수 시절에 저희가 그 범죄 예방책을 만들려고 GIS 프로그램을 같이 논의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GIS 그 전문가들 말씀이 외국의 프랜차이즈 업체들 정말 무섭더라. 왜냐하면 이 GIS를 통해서 가맹점을 이제 신청하잖아요. 그럼 그곳에 입지, 유사한 그런 업장의 개수, 상권, 유동인구 이런 걸 전부 분석을 해서 컨설팅 다 해주고 그게 성공 가능성이 있을 때에만 그 가맹점을 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맹점이 실패할 사례가 거의 없는 거죠. 그리고 가맹점도 이익을 보고 본점도 이익을 보는 구조인데 우리는 전혀 그러한 기반 조사 없이 원하면 다 내주는 형태고 많아질수록 더 좋고 가맹점이 망해도 본사는 수익을 얻고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계약을 맺어요? 아니, 잠깐 그러니까 법적으로 매출 쉐어를 하면 본사도 가맹점도 서로 신뢰관계 하에 같이 공생할 것 같은데 그럼 매출 쉐어를 안 하는 아니, 이유가 가맹본부에서 가맹본부의 자본 문제예요. 일본 같은 경우에 프랜차이즈 본부가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5,000개인데 일본은 1,000개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법적으로 프랜차이즈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가맹점을 한두 개를 성공한 사람에 한해서 프랜차이즈 본부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직영점이 없어도 본부만 가지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만 조금 있고 디자인만 좀 잘하면 이게 바로 뛰어들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영점을 안 해보고 과대 광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맹점과 가맹점 사이에 굉장히 좀 상생하지 못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